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처음에 출발해서 서쪽으로 갑니다. 쭉 서쪽으로 가다 보면 바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좁은 바다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러고 남쪽으로 좀 더 가면 사막이 나와요. 그러면 유턴해서 왔던 길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돌아오는 길에는 좀 높은 산이 나오는데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오면 됩니다.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면 초원이 나올 거고 그럼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동쪽으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심플합니다. 낯선 장소, 예측할 수 없는 내일, 뜻밖의 만남. 어떤 사람에게는 위험이고 누군가에게는 모험입니다. 처음 해보지 못한 것,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도전은 호기심이라는 본능에서 출발합니다. 어린 시절의 호기심은 어른들의 눈에 쓸데없는 지시거나 말썽거리였습니다. 언덕 너머 다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언제나 나의 등을 떠밀었고 불타오르는 가출의 욕망 때문에 병든 숙회마냥 헐떡거렸습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말썽이었죠.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지구는 둥글다고 알려준 덕분에 몇몇 대담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세계 일주에 나선 것이 15세기입니다. 바스코다가마는 동쪽으로, 콜럼부스는 서쪽으로 각각 인도 찾아 산만리를 떠났습니다. 마젤란은 세계 일주에 거의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항해 시대 훨씬 이전에 알렉산더는 이미 유럽에서 동쪽 인도까지 거의 모든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고 그로부터 1500년 후 징기스칸이 반대 방향으로 진격하여 아주 잔인하게 복수했습니다. 동과서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서로 오가며 싸우고 죽이고 결혼해서 애 낳고 농사짓고 장사도 하면서 또 전쟁을 치르며 피해 역사, 복수의 드라마를 써왔습니다. 정복자의 길, 장사꾼의 길은 실크로드, 파미르 하이웨이, 트랜스 시베리안 하이웨이 같은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이런 길을 따라 육로로 여행하는 자들을 오버랜더라고 부릅니다.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모두 해당됩니다. 일찍이 이태리에서 중국 몽골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마르코 폴로, 인도를 거쳐 파미르까지 장거리 배낭여행을 다녀온 해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고 한쪽은 철조망으로 막혀있는 섬나라입니다. 나라 밖으로 나가려면 비행기나 배를 이용해야 하고 육로로는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항에서 자동차를 페리에 싣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동해항에서 출항하는 배는 블라디보스톡까지 23시간 걸립니다. 블라디보스톡은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종착역입니다. 9,334km. 세계에서 제일 긴 노선입니다. 역사 안에 들어가면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착공식에 참여했던 기념비와 당시 풍속을 그린 천정화를 볼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많은 한국인이 타보고 싶어 하는데 잘 생각하시고 표를 끊어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느리게 갑니다. 한때 고려와 발해의 땅이었던 곳,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범치 못했던 이육사의 광야. 1937년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던 아픈 역사와 더불어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대장 부리바, 왕가나의 배우 율브리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시베리아는 이 세상 모든 자작들의 고향입니다. 끝없는 자작나무 숲, 낮은 산등성과 황량한 벌판, 짜르시대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시골 풍경. 직선으로 곧게 뻗은 길은 간간히 트럭만 달리는데 대부분의 구간이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날씨 때문에 계속 포토홀이 생겨나고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위험합니다. 바이칼 호수를 가기 위해선 이르쿠츠크를 지나가야 합니다. 혁명을 꿈꾸던 청년 장교들, 제카브리스트들이 유영 와서 일구었던 도시입니다. 러시아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냉전 사고는 오랜 세월 우리를 좁디 좁은 어리석음의 울타리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러시아는 문학과 예술, 자연과 역사의 아름답고 심오한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나라입니다. 백조의 호수와 호두까기 인형을 만든 나라입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를 이겼던 나라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페제르부르크까지 10,000km를 통행료 한 푼 안 내고 기름값이 우리나라의 반값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오버랜드에게는 천사의 나라입니다. 천사같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벨로루시부터 시베리아까지 질비한 나라입니다. 북극권에 간다고 해서 모두 다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날씨와 자기장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을 머물러도 못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운이 좋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운이 좋았습니다. 거대하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북극권에 홀로 선 여행자를 가위 눌리게 합니다. 맥주를 마시고 돈 맥클린을 들었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여행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분쟁 지역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는 불과 100년도 되지 않는 짧은 근현대사 안에서 일어났던 인류의 비극입니다. 증오의 근원,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당신들은 바로 이웃에 살면서 맨날 서로 죽이고 복수하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되풀이하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질문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동유럽과 발칸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우슈비츠는 이해할 수 없는 인류의 잔혹함에 대한 마지막 악몽이 아닙니다. 아우슈비츠의 벽에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슬프게도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말고 상관없이 역사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코소보 사태, 보스니아 내전, 사라예보,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그리고 시리아. 그래서 역사의 과오에 대한 나의 질문은 아무런 대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리디아, 사라예보의 네노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책이나 재발 방지 같은 질문은 엄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인종과 종교가 분쟁의 원인이라면 그건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DNA에 깊게 새겨져 있는 공격적 폭력성이 진화를 통해 더 강화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헤이트 DNA가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낙인이라면 정말 암담한 일입니다. 정의는 없고 비극은 되풀이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이 시대, 이 시기에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행운이구나 생각합니다. 여행 루트를 정하는 것은 각자의 취향입니다. 트립 어드바이저나 론리 플래닛을 뒤지는 것도 좋고 관광회사의 패키지 여행지를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동차 여행은 조금 다릅니다. 더 먼 곳, 더 깊숙한 곳, 관광 상품이 아닌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테마를 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테마로 루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크게 자연, 문화, 복합유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세렝게티 같은 것이 자연유산이고 사람이 만든 건축, 기념물, 유적지 등이 문화유산입니다. 전부 합쳐서 1073개인데 막상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엄청 많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영화 로케이션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전함 포텐킨의 오데사. 현대 영화의 아버지인 에이젠슈타인의 작품인 오데사의 학살을 다룬 장면은 몽따주 기법의 교과서로 남아있죠. 시네마 천국의 시칠리아 섬 아드리아노 마을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After you, Junior. Yes, sir. 인디아나 존스의 페트라, 아라비아의 로렌스 와디럼. 이곳에서는 맷 데이먼의 마션도 촬영되었습니다. They still say I love you. On that you can rely. No matter what the future brings as time goes by. Sam, I thought I told you never to play. 카사블랑카의 릭스 카페. 실제로 카사블랑카는 모두 헐리우드의 세트에서 촬영되었지만 그 무대가 되었던 험프리 보가트의 릭스 카페를 미국 사업가가 카사블랑카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글래디에이터와 미션 임파서블의 로케이션 장소인 모로코의 와르자자트와 라바트. 모로코는 아틀란타 산맥과 지중해, 대서양, 사막 등 다양한 배경이 있고 왕실의 젊은 왕이 서구식 교육을 받아서인지 영화 로케이션 장소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테마는 어드벤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스릴을 느끼는 시도를 하는 건데 계획하지 않은 채 좀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헤어핀 드라이빙 구간을 지날 때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칩니다. 4,000m가 넘는 파미르 고원을 넘어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이르는 산길은 좀 아찔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하고 있는 와칸밸리를 지났을 때는 IS 테러리스트가 자전거 여행자 4명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346일) 79,365km 46나라.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산과 강, 바다와 호수를 건넜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당, 모스크, 수도원, 박물관, 미술관, 기념비, 건축, 유네스코 문화유산, 문명의 불가사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노르웨이의 오로라, 프로방스의 황금 햇살, 투스카니의 석양, 알타이 러시아의 짙푸른 호수. 모두 숨막히게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으뜸인 것은 대륙횡단의 기나긴 여정에서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준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에나 친절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인적이 드문 오지에서는 사람이 귀해서 귀한 손님으로 환대받았고, 길 위에서 만난 이들은 동행이 되어 함께 음식을 나누고 고장난 차를 고치고 밤을 지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고 싶어하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증오와 복수의 어두운 역사를 건너왔던 우리 인류의 헤이트 DNA가 어쩌면 낯선 사람,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려는 러브 DNA로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